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와 저희 신랑은 대학교 때부터 만나서 결혼을 한 부부입니다. 신랑과 저는 전공은 서로 달랐지만 소개로 만난 것이었고 오래 만난 여느 커플들이 그러하듯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긴 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사람만큼 절 잘 알고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여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특히 제가 생각하는 신랑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서 배우자로서 가정을 잘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저희 부부에게 문제가 생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두 분 다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고 외곽 지역에서 전원생활을 즐기며 지내고 계세요. 반면에 시부모님은 신랑이 고등학생 때 이혼을 하셔서 각자 살고 있는데 보통의 경우 엄마 쪽에서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신랑네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님께서 신랑을 키우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랑과 아버님은 사이가 각별해요. 이후 시어머니께서는 몇 년 후 재혼을 하셨고 신랑과 연락이 끊겨서 결혼을 할 때에도 시어머님은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랑은 결혼을 준비하는 당시에도 시아버님을 모시고 살자는 이야기를 종종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후 시아버님의 성격을 보니 같이 사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더군요. 결혼을 하고 외동아들인 시댁에 가면 시아버님과 신랑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있었는데 집이 얼마나 적막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적막함을 깨고 제가 식사 준비라도 하러 가면 평소 집에서 음식을 해드시는 시아버님께서 마치 시어머님 마냥 이것저것 시키면서 시집살이를 시켜요. 제가 가는 날이면 집안에 있는 오은 그릇들을 다 꺼내두십니다. 설거지하는 김에 같이 해달라고요. 혼자서 지내시다 보니 밥은 해드시지만 씻은 그릇들에 양념이 묻어있거나 덜 식힌 것들이 많은데 굳이 그걸 제가 오는 날 다 설거지를 시키려고 하세요. 심지어 제가 오기 전에는 김치도 다 사서 드셨다고 들었는데 결혼 이후 집에서 김장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며느라, 주말에 우리도 오랜만에 김장을 해보자. 네? 아버님 김장해서 드세요? 그런 건 아닌데 세 사람이 왔으니 세 사람 손맛 좀 봐야지. 아, 이번 주에는 신랑이 근무가 있었던 것 같은데 확인해 볼게요. 오호, 바쁜 애를 왜 불러? 그냥 우리 둘이 하면 되지. 아, 아버님도 김장하세요? 이번에 김장에 수육도 먹어보려 하지. 그럼 수육도 준비해야겠네요. 그래. 준비는 내가 해둘 테니 너는 와서 같이 버무리기만 하면 돼. 그렇게 시아버님이 준비를 해둔다고 해서 주말에 혼자 시댁에 갔는데 준비를 해둔 양이 김장을 처음 하셔서 양 대중이 없으셨는지 100포기 정도를 준비해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준비해 두겠다는 준비가 딱 재료를 사두는 것. 그렇게 고기도 2근을 사두시고 무, 당근, 기타 등등 김장 재료들만 잔뜩 사뒀습니다. 그리고 시아버님은 요 앞에 친구가 잠시 왔다고 하면서 잠깐 다녀올 테니 먼저 하고 있으라고 나가셨어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날 김장을 왜 했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때는 결혼하고 얼마 안 된 시기라서 그럴 생각도 못하고 시키면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김장을 8시간 동안 할 때까지 시아버님은 안 오셔서 결국 전화를 했더니 두고 가래요. 김장을 하고 몸살이 나서 거의 3일을 누워있었는데 신랑이 죽을 가져다 주면서 혼자 그 많은 걸 김장을 했다면서 대단하다고 말하더라고요. 말도 마. 아버님이 그렇게 준비만 해두고 사라질 줄 몰랐어. 덕분에 고모들이랑 그날 맛있게 먹은 것 같더라. 어? 고모님들 오셨어? 그날 고모들 와서 수육이랑 먹고 김치도 조금씩 싸간 걸로 들은 것 같은데? 제가 한 김장김치를 고모들 퍼주고 제가 가고 나서 수육에 고기에 파티를 했나 보더라고요. 결혼 초반에는 이런 식의 시집살이들이 있었고 제가 다른 것들보다 더 참을 수 없었던 건 시아버님의 가부장적인 마인드예요. 시댁에서 주말에 밥을 먹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음식을 해서 식사 준비를 하면 반찬 가짓수가 적을 때는 반찬 가짓수가 없다고 투덜대시고 반찬을 이것저것 하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하시며 또 젓가락으로 뒤적뒤적 거리시는데 반찬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늘 고기 반찬만 드세요. 그런데도 반찬을 하는 이유는 저 투덜거리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러는 건데 반찬이 많으나 적으나 투덜대고 밥을 먹으면서도 바깥일 하는 사람은 잘 챙겨줘야 된다고 하면서 아침에는 목이 까슬해서 밥이 안 넘어가니까 꼭 국이라도 하나 끓여서 밥 주라고 하는데 저희 부부 맞벌이 부부입니다. 신랑이 주말에도 종종 일을 해서 근무 일수는 신랑이 많기는 하지만
버리는 고만고만해요. 그리고 제가 시아버님의 제일 싫은 부분은 뭔가 사람 자체가 약간 변태스럽다고 해야 하나? 껄끄럽습니다. 우리 아들도 장가가고 지 애미는 재혼하고 나만 낙동강 오리알이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이가 아버님을 얼마나 생각하는데요. 그래봤자 자식 돈 다 소용없어. 요즘 밤이 얼마나 긴 줄 아니? 아, 요즘 겨울이라. 아니, 그게 아니라 밤이 외롭다 이거야. 좋은 건 눈에만 실컷 하고 나는 생각도 안 나디? 네? 어디 주변에 괜찮은 아줌마 없냐? 내가 이래봬도 힘이 좋아서 좀 어린 아줌마로. 아버님 장난이 지나치세요. 내가 너 아니면 이런 거 어디다가 말해. 아들한테 말할 수도 없고. 살집은 우리 며느리처럼 텅텅한 사람이면 좋겠는데. 저런 말을 서스름 없이 하는데 특히 저와 둘이 있을 때만 저런 말을 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신랑에게 말을 해도 믿지도 않고 이런 일이 몇 번 있고 나서부터는 시댁이 혼자서 가는 일을 일부러 안 만들고 꼭 신랑과 함께 갔는데 그러는 와중에도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거나 음식 준비를 할 때면 슬쩍 와서 아직 아줌마들 소식은 없는지 꼭 물어보세요. 이런 시아버님과 제가 어떻게 같은 집에서 살 수 있겠어요. 신랑이 제가 하는 말을 잘 안 믿기도 하고 나중에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이혼을 할 경우가 있을까봐 시댁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거나 혼자 있을 때면 휴대폰으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 파일들이 제 휴대폰에 녹음이 되어 있었는데 하루는 저희 친정에서 언니네 부부랑 조카가 와서 함께 밥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조카가 휴대폰으로 동영상 보는 걸 좋아해서 제 휴대폰을 줬는데 뭘 잘못 누른 건지 갑자기 음성 메모가 재생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자 소개시켜달라는 내용이요. 저는 화들짝 놀라서 휴대폰을 낚아챘지만 이미 가족들과 신랑까지 그 자리에서 녹음 파일을 다 들은 이유였습니다. 이후 저희 아빠는 신랑을 데리고 나가서 한참을 들어오지 않으셨고 엄마도 우리 귀한 딸 데려다가 성추행하고 시집살이를 시킨다며 속상해서 우셨어요. 저는 당장 이혼할 생각을 한 것까진 아니었어서 많이 당황하긴 했지만 어찌 되었든 이 사건으로 부모님도 내용을 모두 다 알게 되어서 나중에라도 이혼을 하게 되면 부모님의 충격이 덜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랑과 아빠가 들어왔는데 아빠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셨고 신랑은 얼굴이 붉어져서는 뒤따라 들어왔고 저희 부부는 그대로 집으로 갔습니다. 그 파일 뭐야? 나 협박이라도 하려고? 아니, 당신이 내 말을 너무 안 믿어서 당신 들려주려고 녹음한 거야. 그래 알겠어. 우리 아빠가 당신한테 그동안 모진 말도 많이 하고 당신 우리 집 갈 때마다 힘들게 한 것도 미안해. 그런데 혹시 당신은 알고 있었어? 우리 집 장인어른이 해주신 거. 뭐? 그거 아버님이 해주신 거 아니었어? 당신도 몰랐구나. 오늘 일은 내가 정리할게. 당신은 이제 우리 집 신경 쓰지 마. 응? 이제 명절에만 잠시 가서 인사드리고 따로 우리 아빠한테 안 가도 된다고. 당신 왜 그래? 화났어? 내가 너무 바보 같아서 그래. 당신 말 제대로 안 믿어준 거. 우리 집에서 혼자 일하는 거 보고 효도라고 생각한 거.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집 해줬으니 우리가 모시고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 집이 장인어른이 해주신 거라네.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집을 왜 우리 아빠가 해줘? 장인어른이 그러시더라. 우리 딸 예쁘게 잘 봐달라고. 주말이면 늦잠 자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그렇게 금지옥여 키운 딸이라고. 그래서 우리 아빠한테 준 집이래. 우리 아빠가 아무것도 못 해주니까 우리가 살 집 주고 아빠한테도 얼마 주셨다나 봐. 잘 부탁한다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장인어른도 너무 속상하신 것 같고 내가 무지해서 미안해. 앞으로 당신이 우리 부모님 일로 마음 상하는 일 없도록 내가 잘할게. 신랑이 그렇게 사과를 하는데 그 와중에도 저를 시집 보내면서 집이며 시댁에 갖다 준 돈이며 그리고 그것도 모르고 시댁에서 손에 습진이 생길 만큼 일을 했던 제가 너무 바보같이 느껴지고 저희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이후 저희 부모님도 시댁에 전화를 해서 제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다고 들었고 이후 시아버님께 그동안 미안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렇게 저는 시댁과 연을 끊게 되었고 신랑은 종종 찾아뵙기는 하지만 저에게 같이 가자고 말을 하지는 않아요. 다행히 신랑도 그날 이후로 모시고 살자나니 하는 말은 쏙 들어갔고 그동안 몰라줘서 미안했다고 하면서 저에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참고만 지내는 시절은 지난 것 같아요. 대한민국 며느리들 화이팅입니다.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